안녕하세요. 독서 멘토입니다. 비 오는 새벽,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자존감이 나날이 줄어들 때 관계에 대한 고민 해결에 도움을 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지대 넛 야스로 유명한 최 사장님의 책,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입니다. 최 사장님의 책들 중 11계단과 함께 저의 인생책으로 꼽는 책입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가족이 낯설게 느껴질 때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외롭고 공허한 마음이 들었을 때 이 책을 펼쳤습니다. 인생을 항해하고 있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 나의 고민과 서로 다른 타인의 세계에 대한 최 사장님의 생각을 통해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철학자인 니체의 사상인 영혼 회귀를 사랑소설을 통해 상상해 볼 수 있어서 좋기도 마음이 먹먹하기도 했습니다. 최 사장님이 책을 통해 타인에게 닿으려고 했던 것처럼 저는 영상을 만들면서 타인에게 닿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는 분이 있기를 바라며 책에서 저에게 남은 문장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내 곁의 사소한 사람들,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동료들이라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해주었지만 이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만큼 우리가 성숙했을 때 그들은 곁에 남아있지 않았다. 시간은 가고 우리는 배회하고 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워져 아쉬움과 안타까움만을 남긴 채 삶은 침묵을 향해 저물어 간다. 삶이 비극인 이유는 온전히 시간 때문이다. 타인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을 무렵 우리는 동시에 이별을 맞이해야 한다. 타인과의 관계는 어려운 분야다. 이 책은 가장 어려운 분야에 대한 탐구 결과이고 고독한 무인도에서 허황된 기대와 함께 뛰어보내는 유리병 속의 편지다. 이것이 당신에게 다 닿기를. 만남이란 놀라운 사건이다. 너와 나의 만남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넘어선다. 그것은 차라리 세계와 세계의 충돌에 가깝다. 너를 안는다는 것은 나의 둥근 원 안으로 너의 원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감내하는 것이며 너의 세계의 파도가 내 세계의 해안을 잠식하는 것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헤어짐이 반드시 안타까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실패도 낭비도 아니다. 시간이 흘러 마음의 파도가 가라앉았을 때 내 세계의 해안을 따라 한번 걸어보라. 그곳에는 그의 세계가 남겨놓은 시간과 이야기와 성숙과 이해가 조개 껍질이 되어 모래사랑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고 있을 테니. 우리가 하나의 의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독립된 의식으로 분화되어 만난 이유가 단조로운 단색의 창백함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의지한 다채로운 색상으로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타자로서 서로의 앞에 서는 것일 게다.
열심히 살아도 괜찮은가? 한 가지에 모든 것을 거는 이가 실패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포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 당신이 제대로 된 선택으로 시작하지 못할 것임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길과 다른 가능성을 마음에 품은 채 느슨하게 출발해야 한다. 당신이 자신을 아끼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고 걸어오는 동안 발견한 풍경들을 감상하며 이곳에 도달했다면 당신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걸을 것인가? 쉴 것인가? 다른 길로 들어설 것인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길가를 둘러보며 여유 있게 걷는다는 것. 그것은 한 눈을 파는 길로 들어설 것인가? 제대로 가기 위해 신중히 걷는 것이다. 당신 앞의 세상은 하나의 좁은 길이 아니라 들판처럼 열려 있고 당신이 보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어딘가의 목표점이 아니라 지금 딛고 서 있는 그 들판이다. 발 아래의 풀꽃들과 주위의 나비들과 시원해진 바람과 낯선 풍경들, 이제 여행자의 눈으로 그것들을 볼 시간이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자아의 내면 세계에서 시간은 우리의 상식처럼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사람은 자기만의 시간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어떤 이는 현재에 살지만 다른 이는 과거에 살고 또 다른 이는 미래에 산다. 타인이 어느 정도의 시간의 범위에서 살아가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내면의 시간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드러나기 때문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독특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극단적으로 먼 미래나 먼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들. 죽음 이후나 탄생 이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부재를 살아간다. 내가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분명히 알아서다. 내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미래의 죽음을 끌어와 현재를 살아간다. 현재의 삶에서 나를 가장 강력하게 잠식하고 있는 질문들은 이런 것이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남는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과학의 주장은 합리적인가? 그리고 생각한다. 그 어떤 질문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없음을.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신한다. 부재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존재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같을 수는 없음을. 부재에 대한 사유는 현재의 나를 무기력하게 잠식하는 동시에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갈구하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 된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무엇일까? 어떤 구체적인 근거도 없지만 나는 이렇게 믿는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라고. 태어나기 이전에 근원적인 내가 스스로 무엇을 배울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이 짧고 유한한 세계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배우러 온 것일까? 나는 나의 성장을 위해 무엇을 계획했던 것일까?
그것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알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무엇이 아닐지는 알 것 같다. 성공, 풍요, 만족, 승리, 부유함, 이런 것들은 세속의 내가 원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심연의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어쩌면 너무나 쉬운 것일지도 모른다.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도 극적이지도 않다. 성숙한 영혼이라면,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용기 있는 영혼이라면 그는 무너지는 것 안에서 배우려고 할 것이다. 실패, 빈곤, 불만, 좌절, 가난함,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린다 해도 무엇 하나 이상할 것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결연한 의지의 자신을 기대했을 것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 아이들이 책을 짚고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다 읽어낸 듯 행동하지만 그것은 부모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심리에 기인했을 뿐이다.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읽어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어를 따라가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책을 펴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글을 깨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체험이 필요하다. 독서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한글이 아니라 선체험이다. 우리는 책에서 무언가를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우리가 앞서 체험한 경험이 책을 통해 정리되고 이해될 뿐이다.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혹은 언젠가 만나게 될 것이다. 타인, 지식, 세계, 노력, 세상, 시간, 통증, 만남, 연애, 이별, 흔적, 인생, 여행 등 나와 타인 그리고 세계를 이어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 인사이트를 주고 생각을 하게 해준 모든 문장을 들려드렸습니다. 만남이라는 놀라운 사건, 그리고 여전히 타인에게 다가서는 건 낯설고 두려운 일이지만 결국 모든 관계는 내 안에서 별을 남깁니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인생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공감된 부분이 있거나 여러분의 생각 혹은 저에게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